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폴리탄 괴담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쓴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살짝 민망하긴 한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로드뷰에 나오지 않는 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요게 제가 쓴 글이고요. 살짝 부끄럽고 약간 민망하니까 그냥 별 소개 없이 그냥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취미는 좀 별나다. 네이버 지도를 켜고 로드뷰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가는 건 아니다. 나에게 그 정도 깡은 없었다. 처음엔 퇴근하고 좁은 원룸에 누워서 잠깐 동안 못 가본 지역의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시기였다.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갈 일조차도 없는 어느 동네의 길 위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미끄러지듯 계속 걷다가 강원도 어느 읍내의 방앗간 앞을 서성이고 또 전라도 어느 갯마을의 빨랫줄을 구경하기도 한다. 평상에 널어둔 고추, 담벼락에 기대 세운 자전거, 마을에는 늘 사람의 흔적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차에 카메라를 얹고 한 번도 만날 일 없는 사람의 동네를 천천히 지나가며 찍어둔 길들. 나는 그런 길들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러다 한 번씩은 막히는 구간이 나왔다. 더 이상 로드뷰가 나오지 않는 곳 말이다. 궁금했다. 저 앞에 길이 더 있는데 왜 이곳에서 멈췄을까? 어차피 앞으로 가는 김에 그냥 찍어두지. 에라 모르겠다 하며 핸드폰을 덮었다. 이젠 지겨워진 건가? 이 짓거리가 유일한 취미였던 내겐 꼭 이런 식으로 길이 막힐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한동안 로드뷰를 들여다보는 쓸데없는 일은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맥주 한잔하며 TV를 보던 중 갈증을 느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다 똑같다. 심지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까지. 학교 폭력을 비롯해 시작된 이야기, 트럭에 치여 이 세계로 떨어진다는 둥. 세상 이야기는 너무 지겹고 뻔한 시작과 결말로 복사 붙여넣기가 진행 중이다. 단 한 가지, 항상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 내 콧구멍을 벌렁이게 하는 것. 로드뷰. 그래, 로드뷰를 보자. 누군가는 로드뷰를 보는 취미를 가진 내가 변태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쩌다가 심취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이번엔 강원도 철원의 어느 마을로 시작했다. 마을을 빠져나와 도로길을 달리다가 아스팔트는 시멘트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가다가 먹구름진 하늘이 보였을 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금가고 깨진 도로가 나왔다. 그 도로 양 옆에는 풀과 나무가 무성해 가드레일을 넘어설 듯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 주소를 봤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유리 묘장로. 왼쪽으로 빠지면 한세울이라는 곳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독검리, 가단리라는 곳으로 빠지는 두 갈래 길이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터치해도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양쪽 길 모두 말이다. 로드뷰는 거기서 끝난 것이다. 이번에도. 대체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런 곳에서 굳이 차를 돌리진 않았을 테고. 앞에 분명 두 갈래 길이 뻔히 있는데. 인공위성 지도를 넓게 펼쳐봤다. 내 생각엔 아마 이곳이 민간의 출입 통지선과 가까운 곳인 것 같았다. 로드뷰 팀에서도 어차피 이쪽으로 더 가봤자 북한과 가까운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촬영본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통선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 싫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지도상에는 그 민통선으로 예상되는 곳과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어떤 마을이 보였기 때문이다. 군시설이나 산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마을. 논과 밭 사이에 가정집들이 길을 따라 모여있는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그 밑에 있는 동네는 군사보호구역, DMZ 근처 마을 특징답게 민간인 통제선을 기점으로 관광지를 개발해 평화마을이랍시고 어정쩡하게나마 개발은 돼 있어서 숙박시설도 여러 있었고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그 근처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었다. 그런데 왜 이쪽 마을만 안 찍었을까? 여기도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왜 로드뷰 촬영팀은 여기서 끝냈을까? 그 궁금증은 갈증으로 변해 날 설레게 만들고 더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간판 때문이었다. 로드뷰가 막힌 곳, 한세울로 빠지는 길에 보이는 회색 빛의 커다란 간판. 물론 간판의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간판을 설치했겠지. 나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간판이 한세울이라는 곳의 길, 그 안에 딸린 마을을 더 궁금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이 화면을 캡처했다. 저 간판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서기 위함일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이정표일까? 저곳에 직접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짜릿할까? 또 콧구멍이 벌렁이기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가 마치 로드뷰 변태 혹은 음모론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음모론의 기반은 합리적인 궁금증이다. 음모론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것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박대하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지식과 경험을 위해 직접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화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놈이 고작 화면 속에서 길이 끊겼다는 이유로 발을 동동 구른다니. 그래, 어쩌면 내게 가장 절실한 일은 여행이 아니라 탐험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로 돌아와 화면 속 남의 동네를 걷다 잠드는 삶. 모든 풍경은 이미 누군가가 찍어둔 것이었고 모든 길은 이미 누군가가 지나간 것이었다. 나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싶었다. 세상에서 내가 처음 보는 무언가를. 그리고 어느 가을 개천절 앞에 연차를 하루 붙여 총 4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좌표를 향해 떠났다. 혹시 몰라 작은 힙색 가방에 손전등과 라이터를 넣었고 급하게 차박을 할 상황까지 대비해 차 뒷좌석에는 보조 배터리와 담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식량과 물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서울에서 빠져나와 2시간 정도 달렸을 무렵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5분 남았다고 나와 있었다. 아침 일찍 온 탓일까? 이곳에 오면서 지나가는 차를 한 대도 못 봤다. 농가 밭,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장 등 배경만 보일 뿐. 그래도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이라 서울과 달리 주차장이 따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게 좋았다. 나는 적당해 보이는 갓길에 주차를 하고 로드뷰에서 막혔던 배경을 살펴보며 차에서 내렸다. 어깨에 배낭을 매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찌릿한 느낌이 관통하면서 일종의 쾌감 비슷한 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 뒤통수만 보이던 간판이 보였다. 그 간판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익무 하세울. 장난치는 건가?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뱉으며 간판 앞으로 다가갔다. 회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익무 하세울. 오타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됐고 방언이라기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장담하는데 북한에도 저런 말은 없을 것이다. 비슷한 발음의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익무 하세울?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왠지 내겐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간판 너머의 길로 시선을 옮겼다. 로드뷰가 끝났던 그 두 갈래 길. 그래, 이것이 왼쪽 길이고 내가 궁금했던 한세울이라는 곳이다. 비포장 도로도 아닌 흙길로 발을 들였다. 양옆의 수풀이 어깨를 스쳤다. 하지만 밟는 땅은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 어느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렇게 걷다 보니 풀냄새도 흙냄새도 아닌 어딘가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분쯤 걸었을까? 도중에 구불구불했던 길이 완만하게 꺾이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마을이 있었다. 흙길을 따라 농가 밭이 양옆으로 펼쳐진 넓은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위성지도에서 봤던 그 집들인가? 뭔가 화면 속 작은 집들과는 전혀 달랐다. 지붕은 지프로 엮여 있었고 담은 흙과 돌로 쌓아 만든 것이었다. 전봇대도 전선도 없었다. 순간 나는 민속촌 같은 곳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집집마다 마당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거친 삼배 같은 옷을 걸친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빻고 머리에 짐을 인 채 길을 오갔다.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따 이상한 매듭으로 묶었고 남자들은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 비녀 같은 것을 꽂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차림이었다. 박물관이나 교과서에서. 이를테면 백제 신라 고구려? 마치 1500년 전 이 땅 위에 살았다던 옛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다. 풍경을 보던 중 내 앞에 닭이 나타났다. 숲을 헤쳐 나와보니 닭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수십 마리의 닭이 암탉, 수탉할 거 없이 마치 기차처럼 일렬로 움직였다. 목에 가느다란 줄을 묶인 채 맨 앞에 닭이 걸으면 그 뒤에 닭들이 끌려가듯 따라갔고 그 줄의 끝은 한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도 나를 보았다. 그 아이는 놀란 눈을 뜨고 입을 벌려 뭐라고 크게 외치며 마을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외친 말은 밭귀타라였다. 밭귀타라? 이게 무슨 말이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받침이 살아있고 모음이 익숙했다. 오래된 우물 바닥에서 길어올린 듯한 물에 뿌른 듯 뭉개진 옛말 같았다. 그리고 분명 한국어 같은 억양이었다. 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중 어느새 내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가온 노인이 나를 보고 손을 건넸을 때 그때 알았다. 그 손에는 저기가 없었다. 그 노인의 눈빛에도 그런 낌새가 없었다. 노인은 그저 떨리는 손을 내밀며 자신의 손을 잡아 악수해주길 바라는 듯 보였다. 노인은 멍하니 있는 내게 입을 열었다. 아이런 자술의 어디리시 옹장기유 목을 쓰리 아르르한 게야 밖이 달아 마로기마 바볼랑 자산난가 하는 자산난가 마슬로 옴셔다 아래를 하니 뒤를 다소. 나는 그 노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내 뒤를 따라오던 꾀지지한 차림의 사람들은 내가 신기한 듯 내 옷과 내 신발을 그리고 내 배낭을 아주 신기해하는 듯 더듬어댔다. 신경 쓰여 그들을 쳐다보자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 중 어떤 젊은 남자는 이빨이 거의 없어 잇몸만 보였다. 마을 안으로 왔을 때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나를 반기는 눈빛 그리고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다. 그날 나는 마을 한가운데 가장 큰 집으로 안내받았다. 흙바닥 위에 멍석이 깔렸고 그 위에 음식이 차려졌다. 나물 같은 것, 누런 떡 같은 것, 도토리로 쏜 듯한 묵, 그리고 김이 오르는 국 한 그릇.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나는 먹었다. 밍밍하고 달큰한 것이 약재를 넣은 건지 온통 쓰고 비렸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손이 갔다. 내가 그 음식을 하나씩 손으로 갖다 대자 어떤 이는 오 하는 감탄을 하고 어떤 이는 만족하는 듯 웃었다. 신기한 것이 그들은 대부분 치아가 멀쩡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을에서 잤다. 낯설었지만 평화롭고도 떠들썩한 것이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일이면 돌아가야지 하며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나는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이곳에 더 머물러도 괜찮다는 느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주면서도 부담스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내 옷차림과 물건을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이들은 나에게 딱히 말을 걸거나 대화하려고 하진 않았다. 그저 해가 뜨면 사람들과 함께 들에 나가 무슨 풀인지 모를 것들을 뿌리채 뽑아서 캐모았고 또 해가 지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들었다. 전기도 신호도 시간도 없는 곳, 그리고 휴대폰은 진짜 꺼졌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낭만 있는 곳. 여전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를 마을의 일원처럼, 아니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준다. 단지 그 가족 같은 느낌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라면 정확했다. 적어도 4일은 채우고 싶었다. 3일 하고도 저녁까지만 이곳에 있다가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화면 속 남의 동네를 걷다 잠들던 삶. 여기서는 그 삶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이들과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을 때,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뱉으며 하하호호 거릴 때, 또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일상이 매우 하찮게 느껴졌다. 내가 고작 이런 모닥불 따위에 반하다니, 이런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 분명히 이곳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장담하건대 눈물을 쏙 뺄 만한 곳이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있었다. 이젠 며칠이 지났는지 셀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조금씩 흉내냈고 그들은 내가 틀릴 때마다 아이처럼 깔깔 웃었다. 머리엔 나뭇잎이 껴있고 얼굴엔 흙이 묻어있고 땀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눈동자만큼은 깨끗하고 이목구비가 이쁜 여인도 있었다. 그래, 어쩌면 여기 남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기 시작했을 때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 내 차에 식량이 있었지? 이들에게 나눠줘 볼까? 내 차에... 내가 연차를 냈었지? 그러고 보니 설마 나 무단 결근인가? 아, 맞다, 지연씨. 분명 화요일 저녁에 소개팅인데 그날이... 아니 잠깐, 오늘 며칠이지?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누가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진 않을까? 켜지지 않는 핸드폰을 보니 내 차 뒷좌석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게 생각났다. 아 그래, 내가 분명 차박을 하려고 뒷자리에 담요랑 보조 배터리까지 세팅해놨었지? 아니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나는 그들과의 작별을 위해 촌장처럼 보이는 노인에게 찾아갔다. 이불도 침대도 없이 흙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드르렁대는 노인네. 언젠간 이 사람이 그리워 다시 올 것 같았다. 그의 어깨를 잡아 깨우고 손짓으로 조용하게 말했다. 저는 가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바디랭귀지는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해본 탓인지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를 보이자 더 크게 손짓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정색을 하는 것인지 놀란 것인지 눈동자가 매우 커지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는 게 꼭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멸망했다 이사. 밖에서 모들 사인데 밖에서 나 속이고 죽돌라. 이 뒤서라. 이고 만기로 이 뒤설에 가를 딛고 뒤설에 사람 죽돌 한개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옛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그는 인내가 끊긴 사람처럼 언성을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며칠간 나를 향했던 그 따뜻한 눈빛들이 순식간에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꼭두새벽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 듯 보였다. 걱정하는 눈빛일까, 증오하는 눈빛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난 가야 한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한 걸음, 두 걸음. 나를 따라 시선을 옮길 뿐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까지, 그리고 흙길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노인도, 노파도, 아이도, 닭을 끌던 그 아이도 전부.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전력으로. 머리에 짐을 이고 다녔던 여자들, 이빨 하나 없는 청년들, 허리 굽은 노파가 손날을 펼치고 뛰어왔고 비명도 고함도 없이 오직 나를 향해 달려왔다. 짐승처럼 달려왔다. 나는 달렸다. 무작정 달렸다. 내가 왔던 길인지 모르겠다.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앞은 보이지도 않았고 풀숲이 얼굴을 때렸다. 뾰족한 가시가 내 정강이를 긁고 나뭇가지가 어깨를 때렸다. 그럼에도 수십 명의 맨발이 나를 쫓는 소리가 사그락거리며 바로 등 뒤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누군가의 손이 내 목덜미를 잡았다. 나무 몽둥이나 야구방망이를 손잡이 잡듯이 내 목을 한 손에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 나를 끌어당겼고 하늘이 보였다. 넘어진 건가? 어지럽다. 수십 명이 뱉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온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먹구름진 회색 하늘,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수십 개의 얼굴. 거꾸로 매달린 그 얼굴들이 입을 벌려 무언가를 외쳤다. 달아달라 하니 그냥 잘했지 이제.
바탄 보줄 타란다 으스르 다사라 타락 쌓길 바뀌는 나사라 가시라고 항못 따라 죽그 놀랐네. 발거나 확 달아나라세나 뒤를 달고 수백의 합자 그들은 아이린 합자. 햇볕에 눈이 아리는 느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숲속에 누워 있었다. 이끼 낀 흙냄새가 날 뿐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어날 때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팠다. 팔다리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조금 전 일을 떠올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저 멀리 비포장 도로가 보이자 눈물이 날 것처럼 기뻤다. 비포장 도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길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내 차가 그대로 서 있었다. 대체 며칠 만에 나오는 걸까? 곧장 차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다. 밀린 문자들과 알림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쏟아졌다. 날짜를 봤다. 마을에서 보낸 시간과 정확히 같았다. 정확히 3일이 지나갔고 이곳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꿈이 아니었다. 밀린 연락들은 뒤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나는 차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려다가 잠깐 멈춰섰다. 그 회색 간판. 뒤통수만 보여 궁금해했던 그 회색 간판. 거기엔 아직도 그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잉우와 세울.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글씨를 자세히 보니 원래 새겨져 있던 글자 위가 한 획씩 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원래 무슨 글자였을까? 나는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더듬어 봤다. 영원한 세월이라고 읽어야 했나? 왠지 그렇게 읽으려 했던 것 같았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길의 끝에 그렇게 적어두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글자를 긁어 잉우하세울로 바꿔놓은 것인가? 저렇게 획을 지어놓은 게 의도된 것이라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경고하기 위해서인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는 차에 올라타 정신없이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는 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나는 더 이상 네이버 지도를 켜지 않는다. 로드뷰 따위는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간판. 잉우하세울. 영원한 세월이라고 써놓은 거라고 하기엔 영원한과 세월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왜 로드뷰에도 그 길을 한세월이라고 지명되어 있는지, 그 간판과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짚히는 게 없다. 이상할 뿐. 지프로 지붕을 엮고 삼배옷을 걸치고 전기도 글자도 없이 살아가던 그 1500년 전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한 회색 철제 간판 같은 걸 만들었을 리 없고 그 간판은 아무리 봐도 국가에서 세운 것이다. 규격화된 철판, 표준 서체로 처음 새겨졌을 글씨, 시청이나 군청이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어딘가에서 분명 누군가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 간판을 세웠고 길을 지었고 로드뷰를 멈춰 세웠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저 땅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저 골짜기에 1500년의 시간이 고여있다는 걸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걸까? 혹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이는 또 없을까? 그리고 그 간판이 영원한 세월이라고 적어둔 게 맞다면 그 간판을 세우기로 한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그런 글자를 새겼을까? 장담하건대 나는 평생 모를 것이다. 두 번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알아보고 싶지 않다. 수풀을 헤치고 이곳저곳 긁히며 간 자국이, 그런 비슷한 자국들이 내 등에도 있다. 그 마을이 두렵다. 정확히는 그 간판이 두려운 걸지도. 다만 이제는 로드뷰가 없는 곳을 볼 때마다 그곳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니면 감춰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앞으로 로드뷰 차량이 지나가지 않은 곳은 절대 찾아가진 않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제가 쓴 글이었고요.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니까 뭔가 혼자 생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저는 재밌고 만족스럽다. 그거면 됐다 라는 느낌이 들고, 언제까지나 남이 써준 글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좀 창작을 해보면은 진정한 크리에이터로서의 근본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뭐 그런 합리화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폴리탄 괴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취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쓴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제 정신 건강을 의심할 법한 그런 또라이 같은 글? 그런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에 맡기도록 하고 다음 괴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의 제목은 할미가 미안다. 도저히 고아원은 보낼 수 없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폴리탄 괴담의 종류 중에서도 규칙 괴담이고요. 할머니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은 좀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주의를 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다. 여기 데려오는 것만은 피하려고였는데 빚더미만 남겨놓고 애비란 건 가버리고 애미란 사람은 도망가고 도저히 고아원에는 보낼 수는 없었는기라. 내 그것만은 막고 싶었다. 우리 다예 할미 말 잘 듣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하면 괜찮을 기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미가 말하는 것만 잘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잊어불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여기서 걸어서 30분이면 갈 기라. 여는 버스 한 대도 안 온다. 할미가 항상 가줄 테니 걱정 말어라. 학교 끝나면 할미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 들어온 다음부터는 절대 네 혼자서는 못 드나든다. 학교 갔다 오면 집에만 있으라. 심심하겠지만 할미가 요즘 아들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길을 저번에 읍내 나갔을 때 시장에 있길래 몇 개 준비하였다. 방에서 얌전하게만 가지고 놀아라. 방에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 영감은 항상 방에 있을 건디 치매기가 있어 그 대화를 하려면 그것이 그렇게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할아버지께 예의 잘 지키고 우리 다혜는 착하니 할미가 이래 말 안 해도 잘 할 기다. 배고프면 할미한테 말겨라. 적어도 여기는 금원가게 하나 없으니 직접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말어라. 방에 벽지가 살짝 뜯어져 있을 기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평소엔 굳이 보려고 하지도 말어라. 집 안에 있는 부적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못 쓴다. 할미가 우리 다이의 가방 깊숙한 곳에도 넣어뒀고 베개 밑에도 넣어놨는디 이것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항상 잘 가지고 다니라. 이 근처에 이웃이라 하면 바로 옆집에 팔 한쪽 다리 한쪽 없는 아저씨 한 명뿐이다. 얼굴도 생긴 거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사고로 이래 된 것인디 겉보기엔 무섭겠지만 절대 겉으로 티내지 말고 보면 항상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라. 나중에 네가 꼭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인기라. 밤에 자는 뒤 아주 나쁜 꿈을 꿨을 땐 바로 옆에 있다 할미 깨워서 바로 말혀라. 꿈이 아닌 것 같아도 꿈이라 깨고 나서도 다가오는 것 같아도 네 몸은 한 개도 못 건드린다. 무서워 말고 할미만 바로 깨우면 괜찮다. 베개 밑에 부적이 없어져 있을 기라. 새로 넣어줄 테니 다시 자라. 그냥은 절대 다시 못 잔다. 그러니 할미가 항상 옆에서 같이 자줄 테니 무서워 말어라. 제일 중요한 것이다.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일이 없길 바라야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찌할 줄 몰라. 그대로 갈 수 없다. 정신만 잘 차리면 산다. 살아야 한다. 보통은 항상 할미가 학교 갈 시간에 니를 깨우기다.
학교 안 가는 주말에도 마찬가지일 기다. 만약 네가 먼저 깨서 일어났는데 옆에 할머니가 없으면 집에 할미가 있나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만약 할미가 없으면 영감이라도 있나 찾아봐라. 영감이 있으면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며 큰 소리로 외치라. 영감도 이는 알아듣고 바로 방에서 나올 것이다. 부엌에서 바로 칼을 찾을 수 있긴 한데 이걸로 살짝 뜯어져 있는 벽지 부분을 째라. 벽지를 최대한 많이 뜯어야 한다. 온갖 글씨 같은 거 뻘겋게 적혀 있고 비린내도 많이 나고 그러겠지만 적어도 한쪽 벽만큼은 다 뜯어라. 영감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을 낀디 어느 정도 뜯었으면 영감이랑 같이 지하실로 가라. 평소엔 갈 필요가 없겠지만 이땐 영감이랑 같이 문 걸어 잠그고 계속 숨어 있어야 한다. 나올 수 있는 게 언제가 되는지는 우선 할미가 돌아온다면 바로 꺼내줄 것이라. 기다려도 할미가 돌아올 수 없는 기라면 영감이 이를 알아챘고 먼저 나갈 것이라. 영감이 나간 이후 1시간 정도 충분히 기다리면 니도 나올 수 있고 안전하다. 영감이 사라졌다고 찾지 마라. 다시 못 돌아온다. 우리 다혜 씩씩하니 울지 말고 자는 방에 셋째 서랍 보면 할미가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 집 전화도 있고 이런 상황 대비하셔 할미가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다닐 끼고 방에 항상 충전해서 충전기랑 같이 둘기라. 그 써있는 전화번호로 걸어라. 집에 직접 찾아와 줘서 고아원으로 다혜를 보내줄 기다. 만약 영감마저 없고 집에 다혜 혼자면 뭐라 말할 수 없이 무섭겠지만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만 차리면 니라도 살 수 있는 기라. 벽지고 뭐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옆집으로 당장 달려가서 아저씨한테 가야 한다. 아저씨는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아저씨한테 상황을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기다. 그 집 지하실에 며칠 숨어 지내라. 아저씨가 음식 물이랑 걸랑 볼일볼 요강 다 챙겨줄 기라. 그러다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나오면 된다. 일찍 나왔으면 아저씨가 바로 다시 들여보낼 것이다. 안전하이 걱정 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랍에 서류 찾으면 된다. 아까 말한 그대로 혀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웃자노. 할미가 끝까지 지켜준다. 걱정 말거라. 할미 몰라도 우리 다엔 절대로 가게 안 냅둔다. 할미 거의 다 끝난 목숨 안 중요다. 혹시라도 아까 말한 상황이 생겨갖고 할미가 다혜 옆에 없어도 슬퍼하지 말어라. 사랑한다. 자, 여기까지인데, 와, 야, 할머니가 진짜 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지금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고, 부적을 뜯어야 되고, 벽지를 뜯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진짜 막, 숨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제가 다혜라면은, 진짜, 멘붕 올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 목소리 내느냐고 지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촬영 끝나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그걸 알고 도와준다고 하고 진짜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아무튼간에 되게 맛있는 나폴리탄 괴담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편지처럼 보내주는 글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괴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나폴리탄 괴담의 제목은 너무 평화롭다 싶었습니다 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이지본 작가님의 글이고요. 이것도 약간 진짜 참신한 방식으로 무서운 글이라 가지고
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 한 달 전 부산에 놀러 갔다가 만난 외국인 관광객은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다. 전형적인 금발 벽안의 외국인 남성은 자기 국적을 밝히기를 꺼렸지만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늘진 벤치에 앉아 해변을 내려다보며 이방인과 나누는 대화는 즐거웠다. 그도 혼자 여행 중이었고 동양사를 전공하고 있기에 한국에 방문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아하, 그래서 그 답답한 군대에 갇히기 전에 바닷가를 구경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요즘은 휴대전화 반입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군대는 군대니까요. 그래서 어떤가요? 여행은 만족스럽습니까? 심란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친구도 없이 도망치듯 혼자 떠난 여행은 만족스러움과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난 그 유쾌한 대화를 망치지 않기 위해 애써 웃었다. 다행히 화제는 곧 다른 것으로 옮겨갔다. 이 군 남자들은 전부 군대에 가는 건가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요. 정말 심한 장애가 있지 않고서야 징집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써먹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요. 역시 그렇군요. 다 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외국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휴전의 의미와 남북 간 적대관계에 대해 설명해줄 참이었던 난 김이 새서 입을 다물었다.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동양사를 전공한댔지. 그럼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본 모양이다. 화제는 다시 내 미래의 군생활로 옮겨갔다. 저 어차피 가야 하는 거 후방에서 미적거리기보단 꼭 최전방에 배치받고 싶어요. 최전방이요? 네, 적들이랑 바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곳이요.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씨발 것들 때문에 내 20대의 15%가 군대에서 낭비되어야 한다니. 듣자 하니 GOP 초소에는 망원경 같은 것으로 북한 너머를 관측할 수 있고 아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는 직접 북괴놈과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들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곳이고 어딜 가든 멋 같다면 나와서 썰이라도 많이 풀 수 있는 최전방이 낫지 않을까. 혹시 교전 같은 게 일어나서 북괴놈 사살이라도 한다면 포상휴가 149박 150일 같은 걸 받을지도 모르고. 그래, 망상에 불과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공군이야 내 스펙으로는 가지도 못할 거고, 해군은 배를 타야 하니 제끼고, 해병대는 거긴 논해로 치고. 그럼 평양이나 신의주 부근으로 배치받고 싶은 건가요? 잠시 내 두뇌 회전이 멈췄다. 뭐지 이 사람? 자기가 와 있는 곳이 남한인지 북한인지도 모르는 건가? 아니요, 북한 말고요. 전방이요, 최전방. 상대도 당황한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옛 북한 지역이 아니라면 설마. 깨달음의 눈빛이 파란 눈동자에 어린 것은 몇 초 뒤였다.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자 고개를 돌렸다. 몇 번 헛기침을 하고는 그는 말을 이었다. 분명 배우긴 했습니다. 결사항전 끝에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몰렸을 때는 베이징이나 셴양 같은 상륙 지점으로 직접 특전 부대를 보내기도 했다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원 자원했다더니 사실이었군요. 이번에는 역으로 내가 당황하고 말았다. 남성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눈썹에 손날을 붙이며 내게 군대식 경례를 했다. 단결, 인류를 위한 투쟁의 경위를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악수까지 나누고 남자는 질문했다. 근데 지금이 정확히 몇 년도인가요? 지금요? 지금이면 그게 2024년인데요.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진지함과 무표정함은 다시 피어난 웃음기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24년이요? 그럼 아직 미합 중국이 멸망하기도 전인데. 오 마이 갓, 바꿔 넣었나 보네. 어쩐지 아무리 후방이라도 40년대인데
너무 평화롭다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남자는 유쾌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즐기세요. 할 수 있을 때. 좋은 추억 많을수록 힘든 시기에 인간성을 지키기 수월하니까요. 남자는 사라졌고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서 온 외국인 남자가 전쟁이 나서 북한한테 먹혀버린 거를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 그리고 그 사실을 입대 한 달 전에 듣게 된 거고. 얼리 쉣, 이거는 진짜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결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입대를 좀 연기하지 않을까. 아, 진짜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외국인이 미친놈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군대 갈 것 같아요. 저는 마음 편하게 군대에 간다라는 말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요, 오랜만에 댓글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님 혹시 음모론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요? 왠지 정프님이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와, 음모론 제가 개 좋아합니다. 왜 여태까지 음모론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 제가 또 사건 막 그알 막 이런 거 애청자여가지고 이제 사건도 한번 해보다가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요청을 받고 조회수 좀 터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게 시청자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요청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은 좀 그래도 잘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모론 진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꼭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킴빠방님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투표할 때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도 말이죠. 선관위에서는 이게 형상기억 종이를 사용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상기억 종이를 만들어낸 회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아, 이거 저도 알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냥 일부분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썼던 투표용지가 뭐 아프리카 뭐 어딘가랑 뭐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랑 같은 투표용지를 썼었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각돼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종이를 아직도 썼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애초에 형상기억 종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아니 뭐 용수철도 아니고 뭐 무슨 뭐 하리보 젤리도 아니고 접힌 자국이 안 나올 리가 없을 텐데 그게 진짜 좀 웃기긴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관위가 난리가 났죠. 솔직히 저는 정치에 관한 이슈가 떴을 때 너무 과몰입을 하는 편이라서 날밤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멀리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진짜 그런 뉴스들을 잠깐만 봐도 막 그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고 막 신물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유독 그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분노가 막 차올라서 탈모가 막 진행되려고 그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번 이제 선관위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 하려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공포라디오 푸는 입장에서 더 이상 막 디테일하게 말해봤자 좋을 거 없고, 이런 게 바로 음모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진짜 씁쓸합니다. 다음 댓글. 첫 번째 이야기 자면서 들으면 계속 야한 꿈 꿨는데 이제야 풀로 들으니까 이유를 알겠네요. 이게 어떤 댓글이냐면요, 제 시청자 사연 영상 중에 그 퇴폐 안마방에서 붙은 것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업소에서 따라온 그것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조금 야한 내용이 있는데 야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딸기님, 공포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야한 귀점 이야기 나오면 더 좋아요. 이분도 이러시고. 딸기님 자중해. 자, 근태 응원단장님, 1번 스토리 완전판 부탁드립니다. 근태 응원단장 자중해. ORBIT0210님, 정푸님 운동하시나요? 티셔츠 핏이 예뻐요. 아니요, 저는 운동하지 않고 티셔츠 핏이 예쁘다고 하니까 잇몸이 만개하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근력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살 빼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90kg는 안 찍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시청자 사연 할 때 일어나서 제가 인사 한번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튼 간에 다음 바보도그 030님, 대형 채널 되기 전에 찾아서 다행이다. 공포 팟캐스트 러버로서 보물 찾은 기분이네요. 이러시는데 아따 요 강아지 푸사, 푸사가 리트리버 같은데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 찹추리버라고 아시나요? 그 노래가 쇼츠 노래 중에 찹추 척추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 찹추리버라는 그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행어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거제야호 이러고 좀 신기해요. 영크크 늘크크 이러고 좀 따라잡기 힘들긴 한데 저는 또 메타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좀 그런 신조어들 좀 그래도 알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뭔 말을 하는 거지? 아무튼 다음 어머나 댓글이 여기까지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로는 네이드판 공포썰, 그리고 삼다도님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자 사연, 그리고 네이트판 공포썰 말고 그 판썰 있잖아요. 판썰, 공포썰이 아닌 판썰, 그런 것들도 읽을 거고 뭐 사건도 준비돼 있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